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츠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44분입니다. 이제 대망의 FOMC가 10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지난 3, 4주 정도 거의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굉장한 횡보장과 그리고 급상승을 지속적으로 대부분의 시장에서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황들에서 생각했던 파양들이 나온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단기 금리차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장단기 금리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4파가 지속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 크게 4파를 만들고 5파를 만든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4파가 여기서 지속적으로 좀 큰 파형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릴 때는 3파, 그리고 여기까지가 3파, 이런 식으로 3파, 그리고 5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파형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여전히 1시간봉, 5분봉 이렇게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형 형태를 보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여기서 보이는 일봉 기준으로도 파형이 정확하게 해석은 되지 않는 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파형 형태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봤고, 여기서 지금 파형 형태가 몇 번 바뀌긴 했어요. 5파, 3파, 5파. 파형 형태의 규모가 시간이랑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5파와 여기서 나왔던 5파 혹은 5파라고 예상되는 이 구간이 정확하게 1대1로 크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에는 1시간봉이나 5분봉 기준으로 봐서 이렇게 파형 형태가 나오는지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대략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아랫꼬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윗꼬리가 조금씩 있는 것을 보면서 5파로 해석해 보려는 신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시간봉, 5분봉이 제공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파형 형태가 일단은 3파, 이렇게 3파 만들어졌을 것이고, 여기가 5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지난 시황방송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음봉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단을 한번 시도를 하거나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수 있겠다고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결국에는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을 봤을 때는 파형 형태가 이런 식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4파가 사실 끝났다라고 현재까지는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5파죠. 이렇게 4파가 종료가 됐으니 여기서부터는 마지막 5파가 내려와야지만 여기서 만들었던 큰 5파가 만들어질 겁니다. 1, 2, 3, 4, 5인데 여기서 마지막 5파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1, 2, 3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4파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5파를 만들려고 하면 여기가 지금 5파 형태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5파 형태로 보이려고 하면 엘리어트 파동 원칙에 따라서 3파가 가장 길고 4파가 1파의 고점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서 보이는 형태를 봤을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 혹은 여기가 4파일 수 있겠죠. 1, 2, 3, 4, 5 일단 여기서 보이는 것이 3파가 맞다면 1파가 가장 길어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 다음이 3파인 것 같고 마지막 5파인데 일단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파이기 때문에 실제로 마지막이 5파를 완성하려고 하면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요. 거의 지금 현재 전 저점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보이는 4파들도 뚫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존 저점, 가장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너스 0.518을 뚫고 내려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5파가 만들어져서 대략적으로 거의 6%대 마이너스 0.6까지 아마 이 정도까지 내려가야지 실질적인 5파가 완료돼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5파이기 때문에 마지막 5파이고 여기 3파가 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더 내려가서 5파를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소리가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는 2년물의 상승폭이 10년물을 능가한다. 그래서 역전권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구간 아래로 떨어져서 다시 음의 영역권에 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최소한 반등이라는 걸 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의 영역권으로 가면 반등을 할 수 없느냐?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10년물 금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훨씬 더 지금보다 극심하게 나올 수 있다.
때문에 금리 인상, 상단을 높이기 위한 신호들, 그리고 페드와치 툴에서 보는 금리 상단, 터미널 레이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시장이 반등할 때와 이 양의 영역권으로 올라갔을 때 시장이 반등하는 폭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영향이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리 더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페드와치 툴을 또 한번 볼 수밖에 없겠죠. 금요일 아침 카카오톡으로 전달 드릴 때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상황에서 크게 변동된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375에서 400bp가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기존에는 거의 96%, 거의 100%에 가까웠는데 금일 기준으로 보면 85% 정도로 앞으로 10시간 남은 시점에서 발표할 금리 인상폭은 75bp가 될 가능성이 가장 여전히 높습니다. 다만 조금 줄긴 했어요. 50bp에 대한 기대를 조금이라도 시장이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75bp를 인상을 하죠. 그래서 75bp를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4번, 5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75bp, 75bp 두 번에서 150bp 1.5%, 2.5, 2.5 두 번에서 50bp 이렇게 해서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대략적으로 200bp 2%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금리 상단이 최대로 500에서 525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변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25bp를 또 두 번 정도를 더 올린다. 50bp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다. 25bp를 두 번 정도 올리면서 최소한 금리 상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장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여지를 저는 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올 때도 25bp씩이죠. 그래서 이 구간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나 75bp 이후에도 여전히 두 번의 25bp 인상을 남겨둔 것이 저는 여전히 시장의 터미널 레이트,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이 끝이 아닐 수 있다. PCE 물가지표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국제 정세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죠.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 사태도 그렇고 북한도 매일 정세를 불안하게 만드는 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렇게 좋게 진행될 것 같진 않아요. 국제 곡물 가격도 역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유럽 쪽, 특히 최근에는 영국 같은 경우는 물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금리 상단 폭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급격하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년물이 더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그린 이후에 10년물이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상승률이 더 가팔라진다면 내려오는 동안에는 단기적인 금리 상승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 즉 페드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강력한 매파 기조를 보이지 않겠느냐. 페드와치 툴에서 보셨던 것처럼 금리 상단이 25bp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해서 크게 만들어 볼 여지가 아직까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페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좀 더 강력한 기조로 나올 수 있다. 금리 상단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5파로도 가능할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5파를 마지막으로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파가 완료된 이후 5파 조정 완료된 이후에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시점까지는 여기서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이 일부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해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코스피 200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3파, 3파, 5파, 여기가 3파이든 5파이든 크게 문제는 없다. 여기가 3파인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5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1, 2, 3, 4, 5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5파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대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파 형태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3파가 3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1파, 2파 이후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올라가는 파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 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을 상황도 된다. 왜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시간과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는 형태는 일단 여기서 보이는 파 형태 1, 2, 3, 4, 5 여기까지가 오파다. 여기가 오파라는 기준에 제가 상승 추세대를 한번 그려본 것이고요. 오파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 4, 5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보이는 하나의 갭과 두 번째 갭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갭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갭을 먼저 외우고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갭을 채우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02를 어제 오늘까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06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갭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갭들이에요. 왜냐?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30년 정도의 장기 추세대의 하단을 한번 테스트 해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217에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게 3-3의 4파이든 전체 파형의 4파이든 한번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파형의 형태에 따라서 이 두 개의 파형을 구분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306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면 현재 지금 대부분 이게 오버슈팅성으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 3파가 가장 짧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5파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원래 제가 보고 있던 파형 형태를 봤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갈 힘이 더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한번 여기서 8번 정도 테스트를 한 이후에 한번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하락을 하고 다시 시도를 했죠. 그래서 이 선도 지금 뚫고 올라가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5번 슈팅 구간으로 굉장히 강하게 여기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306.50을 한 번 더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테스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갭을 3번이나 메운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는 금리 상승을 굉장히 가파르게 그리고 터미널 레이시라는 게 더 올라갈 수 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페드와 제롬 파월의 긴축적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갭, 수많은 갭들이 여기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이라고 하는 이 30년 상승 추세대의 하단을 근처 왔을 때는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한 번씩 테스트 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구간, 즉 335 또는 535 이렇게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금리 상단을 5%에서 고정할 수 있다. 혹은 올리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연준 의원들이나 각종 뉴스에서 금리 상단 조절한다.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안도하는 분위기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앞서 여기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5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파가 5파로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론상 문제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것이 인간의 심리 현상에 대한 분석 툴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을 보자면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배경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공포감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상단에 있는 갭들도 충분히 메우려고 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갭을 3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만들었던 갭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갭 메움을 일부 하고 내려오곤 했지만 이렇게 내려올 때는 갭 메움을 한번 했다는 겁니다. 즉 최소한 이렇게 갭을 만들고 다시 갭 메움을 하고 다시 떨어지고 메우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여기서는 사실 심리적으로 한번 확인을 했어요. 이미 갭 매음을 한 번씩 다 하고 확인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물대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서는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은 맞지만 심리적 충격에 대해서 회복 과정을 했죠. 갭 매음을 했다는 겁니다. 떨어지고 매우고를 계속 했어요. 떨어지고 매우고를 계속 했기 때문에 파 형태가 좀 이상하게 됐지만 여기서는 갭 매음을 많이 했어요. 수많은 갭 매음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떨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갭 매음이 안 일어난 구간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제가 하나 붉은색으로 만들어놨고 여기에서도 수많은 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갭 매음 이후에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306.50을 여기다가 붉은색으로 또 표시를 해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06.50 이 언저리 여기서 보이는 306.50 정확하게는 상단을 메우는 게 307 정도가 되겠네요. 307과 308 사이 여기까지가 최선의 상단이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여기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서도 메울 수 있는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310 전후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지금 페드에서 나오려고 하는 메시지들이 굉장한 또 다른 매파가 되지 않을까. 앞서 설명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페드에서 말하려고 하는 금리 상단이 굉장히 크다면 혹은 기존과 같이 굉장한 강력한 메시지를 또 던진다고 하면 306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여기서 보이는 상승 추세대, 파란색 상승 추세를 한번 확인했어요. 그게 말씀드렸던 302와 303 사이죠. 여기를 테스트를 했고 상승 추세대 상단을 테스트하고 지금 안쪽으로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RSI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과하 매수권에서 들어왔고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 그래서 306.50까지도 한번 여기를 테스트 해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6까지도 한번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돌리려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 녹색으로 보이는 30년 정도의 장기 상승 추세대의 하단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도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 과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충분한 저가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 상황이 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금리 상단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희망적 메시지들이 조금씩 왔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좀 더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다. 혹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도 보실 수 있어요.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제가 볼 수 있는 옵션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3파의 4파이든 또는 전체 시장의 4파이든, 그래서 1파, 2파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여기가 3파가 끝났을 수도 있죠. 그래서 1, 2, 3 그렇다면 여기가 더 크게 올라온다면 이 전체 시장의 전체 파형의 4파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 상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높고 아직까지 금리를 낮추겠다 그런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비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장대 음봉을 강하게 돌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4파 형태, 전체 시장의 4파 형태의 되돌림으로 보고는 있지만 금리 상단이 너무 높고 아직까지 떨어뜨린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쯤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나오는 파형 형태나 규모를 보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 설명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3, 여기가 5파일 것 같다. 그런데 5파에서 이후에 여기 있는 파 형태가 좀 이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의 파형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파형을 해석을 하더라도 해석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즉 미국 시장도 여기서 보이는 게 선물 옵션 영향이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시장도 제가 지금 오늘 같으면 지난주 대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파형 해석이 안 될 정도로 선물 옵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고 있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한 변형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이미 끝났어야 될 하락 파동이 지속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 놓고 있다. 그렇게밖에 현재로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한 갭들을 많이 만들었고 이 공간에서도 갭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지수가 이런 식으로 갭을 계속 만든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즉 5파 이후에 조정,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자면 5파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서 5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조정, 다시 11,493 정도를 한 번 더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1시간봉 기준으로는 일단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파형 형태를 보더라도 그리고 보조지표를 보더라도 과매수권에 일단 들었고,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RSI는 밑으로 시그널을 내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신호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든지 여기서 떨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앞서 보였던 파형 형태라든지 여기 보조지표를 봤을 때는 만약에 떨어진다면, 상단을 테스트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이렇게 3파 만든 이후에 여기서부터 하락 파동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시작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옵션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1, 2, 3, 4, 5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또는 1, 2 이후에 3-1, 3-2, 3-3에 1, 2, 3, 4, 5 이렇게 해서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 파형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중에 나오는 파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3-3파가 조금 연장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3-1, 2, 3, 4, 5 이렇게 해서 3-3파가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 뒤에 나오는 파형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봐야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보는 파형이 맞다면 1파, 2파 이후에 여기가 3파인 건 확실한데 1, 2, 3 하기에는 여기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1, 3-2, 3-3인데 3-3에서도 1, 2, 3, 4, 5 해서 3파같이 좀 더 길게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 2, 3, 4, 5 해서 큰 오파를 만들어야지 일부 반등이라 돼볼 수 있다. 그게 여기 보이는 녹색 혹은 여기 두 번째 보이는 녹색 상승 추세선 일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좀 설명이 길었는데요.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FOMC에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